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제품은 바로 여기 있는 LG 그램 프로예요. 사실 처음에 이 LG 그램 프로 딱 받았을 때 그냥 뭐 디자인 조금 바뀌고 가격이 확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픽카드 이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는 직감이 좀 들었는데, 늘 그렇듯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그램 프로 LG전자에서 정말 이갈고 만들었고요, 싹 갈아엎었고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두께, 무게, 성능, 발열, 스피커, 키보드,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물론 그램 프로가 일반 그램보다 조금 더 위급이라 출고가도 그만큼 조금 더 높긴 한데, 실제로 정식 판매 들어가게 되면 LG에서 할인을 굉장히 크게 때릴 거라고 하니까 뭐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래픽카드를 포함해서 몇몇 내용은 왜 LG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제가 질문을 했고 답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그 LG에서 받은 답변과 함께 제가 테스트한 결과를 정말 숨김없이 싹 다 보여드릴게요. 영상 길이 보이시죠? 저 제품 진짜 열심히 분석하고 영상 만들었으니까 그램 프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LG에서 그램 프로라고 새로운 노트북 라인업을 냈으니까 라인업 정리부터 좀 할게요. 올해 2024년도 LG 그램은 전작 그램에서 CPU만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로 바꾼 그램 2024 라인이 있고요. 일반 그램보다 훨씬 더 얇고 고급스럽고 내부까지 싹 다 바꿔가지고 성능까지 더 좋게 만든 그램 프로 라인, 그리고 일반 그램 프로 베이스에 360도 회전 힌지를 적용할 수 있고 화면 터치를 지원하고 펜까지 쓸 수 있는 그램 프로 360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램 프로 360도 그램 프로에 기반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램 프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그램 프로는 16형 모델과 17형 모델로 출시가 되는데 저는 16형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랑 블랙 색상으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블랙이 좀 더 마음에 들긴 하지만 그램 하면 보통 화이트 색상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주로 화이트 색상 위주로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램 프로 화이트 색상을 딱 보다 보니까 눈으로 봐도 색상이 굉장히 좀 따뜻해졌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쿨톤 화이트였다면 이번에는 웜톤 화이트로 색이 좀 더 따뜻해졌습니다. 무게는 스펙은 그대로인데 실제로 재보니까 조금 더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두께가 진짜 얇아졌네요. 특히 내장 그래픽 카드도 얇긴 얇은데 외장 그래픽 카드 모델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얇고 가벼워서 이래가지고 무슨 열 관리 제대로 하겠나, 성능 제대로 내겠나 싶었는데 나중에 결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성능편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일단 디자인적으로 눈에 띄는 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제가 그램 프로가 두께가 정말 얇아졌다 그랬는데 아니 어디에서 그렇게 두께를 많이 줄였지 하고 좀 살펴보니까 일단 디스플레이에서 정말 두께를 많이 줄였네요. 처음 이 그램 프로 디스플레이 두께 보고 이거는 OLED 디스플레이 들어갔나? 어떻게 이렇게 얇지 싶었는데 제가 리뷰한 제품은 OLED가 아니라 LCD고요. 자세히 보시면 예전 그램은 화면 디스플레이 표시부보다 이걸 둘러싸고 있는 하우징이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테두리 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카메라 부분에 홀도 이렇게 뚫려 있어서 미관상 좀 아쉽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그램 프로는 디스플레이 하우징이 튀어나오면 진짜 많이 줄었고 테두리 튀어나오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카메라 마감 부위도 훨씬 깔끔하게 마감하면서 디자인 완성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간혹 디스플레이 부분이 좀 많이 무겁고 힌지 부분 튜닝을 좀 제대로 못하면은 한 손으로 이렇게 커버 들었을 때 안 열리는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램은 예전 제품이나 이번 제품이나 한 손으로 올렸을 때 둘 다 이렇게 커버가 잘 열리긴 합니다.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를 좀 얇게 만들면서 내부 구조가 좀 바뀌고 힌지랑 디스플레이 연결되는 부위가 좀 바뀌어서 그런지 디스플레이 하단에 보이는 이 하우징의 넓이는 예전보다 조금 더 넓어지면서 제품이 살짝 더 커졌어요. 그럼 디스플레이 외관 살펴본 김에 디스플레이 스펙 자체에 대한 것도 좀 살펴볼게요. 해상도는 LCD 버전 기준으로 전작과 마찬가지로 WQXJ가 들어갔고요. 안티글레어 처리가 돼서 빛 반사가 적은 것도 여전합니다. 근데 이번 그램 프로가 전작과 비교했을 때 주사율이요 60Hz에서 144Hz로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디스플레이 밝기는 스펙상 50니트 좋아졌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무려 100니트 넘게 밝아졌어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확 밝아진 게 정말 많이 체감되고요. 아시다시피 화면 주사율은 높을수록 화면이 훨씬 더 부드러운데 60Hz랑 144Hz하고 차이는 단순 문서 작업할 때뿐만이 아니라 게임할 때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컴퓨터 좀 아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144Hz를 제대로 느끼려면 게임 프레임이 144프레임 이상 나와줘야 되잖아. 근데 그램 성능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LG 그램 프로 성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테스트에 사용된 제품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스펙을 보시면 이게 뭐야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 굳이 RTX 4050이 아니라 3050을? 그래서 LG전자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LG에서도 RTX 4050을 너무 놓고 싶었는데 도저히 각이 안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RTX 4050은 초경량 노트북용 소형 패키징에 출시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칩셋 크기가 좀 커도 그 4050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라고 여쭤보니까 LG에서도 안 그래도 검토한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RTX 4050을 넣으면 많이 두꺼워지고 무거워지고 가격도 엄청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럴까 싶어서 RTX 4050이 탑재된 비슷한 크기의 노트북들을 좀 찾아봤는데 확실히 무겁고 두껍고 배터리 용량도 좀 적은 대부분 게이밍 노트북이었습니다. 이건 좀 가벼운데? 하고 자세히 보면 그램 프로보다 화면 크기가 좀 작은 14형 크기고요. 그래서 LG전자는 RTX 4050을 그램 프로에 넣는 대신에 그램 프로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의 어댑터 용량을 늘리고요. 쿨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성능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참고로 전작은 제가 인텔 코어 i5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밖에 없어서 비교 대상으로는 그렇게 적절하진 않지만 참고하시라고 이 제품의 테스트 결과도 같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램도 모두 16기가가 달린 걸 구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진이나 영상 편집과 같은 그래픽 작업은 테스트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테스트 결과들은 최적화가 끝난 양산형 제품이 아니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노트북 테스트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벤치마크인 시네벤치 R23 기준으로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며 테스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초회차 테스트니까 30분 동안 테스트를 돌린 후에 점수를 다시 확인해보니까 점수는 이렇게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아니 시네벤치는 CPU 성능을 테스트하는 건데 외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모델이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보다 성능이 더 잘 나왔다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왔으면 내장 그래픽카드보다 외장 그래픽카드의 쿨링 시스템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더 열 관리를 잘해서 이렇다라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밀을 좀 더 파헤친 다음에 벤치마크를 좀 더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내부를 좀 뜯으려고 밑에 있는 언더커버를 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바닥을 지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언더커버에서 노트북 앞부분을 지지하는 부분은 이렇게 작은 지지대 두 개가 있었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꽤나 좀 높은 턱이 이렇게 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턱이 길게 있으면 바닥에 놨을 때 바닥에서 좀 더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품 내부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더 좋긴 한데 이 부분이 좀 쉽게 더러워지는 게 눈에 띄고 이래서 사실상 미관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지지대가 앞, 뒤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꾸면 언더커버의 무게가 훨씬 더 가벼워져요. 그램 프로의 언더커버가 내부 지지 구조가 더 많은데도 더 가벼운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램 프로는 공기를 흡입하는 뒷판의 홀 크기도 훨씬 더 커졌는데, 그럼 지금부터 본체 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조는 작년 2023년도 내장 그래픽카드 버전이에요. 보시다시피 열을 전달하는 히트 파이프도 하나고 열을 식히는 쿨러도 하나예요. 여기서 만약에 외장 그래픽카드 버전을 구입하면 여기에 빈 공간에 쿨러가 하나 더 들어가고 히트 파이프도 조금 보강되는데, 그러면 무게가 더 늘어나고 가격도 더 비싸지고, 그리고 어댑터 용량이 여전히 65W라 사실상 내장 그래픽카드와 외장 그래픽카드의 차이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차이 내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램 프로는 일단 내장 그래픽 모델부터 쿨링 시스템이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작년 일반 그램은 히트 파이프도 하나에 쿨러도 하나였는데 이제 히트 파이프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졌고 쿨러도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그램 프로가 원래 있었던 그램을 조금 튜닝한 수준으로 바꾼 게 아닐까 싶었는데 이건 진짜 완전히 다시 설계한 거예요. 그리고 그램 프로도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이 있고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이 있으니까 서로 두 개를 좀 비교해보니까 외장 그래픽카드 버전은 내장 그래픽에 비어있는 이 부분에 외장 그래픽카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변에 열이 좀 많이 발생하는 회로들까지 이렇게 쿨링 시스템이 좀 더 보강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쿨링팬의 블레이드 개수도 외장 그래픽카드 버전이 훨씬 많고요. 쿨링팬의 두께도 외장 그래픽카드가 훨씬 두껍습니다. 게다가 히트 파이프의 두께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확실히 외장 그래픽카드 버전이 소비 전력이 더 많이 먹는 만큼 쿨링 시스템에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내장이랑 외장 그래픽카드 차이를 좀 보니까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이 배터리 용량이 좀 더 많고요. 근데 전체 크기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게 배터리의 두께가 외장 그래픽카드 버전이 조금 더 두껍고 무게도 더 무거워요. 이런 거 보면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이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을 법한데 무게가 100g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정말 놀랐고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카드끼리 비교해도 그램 프로가 이렇게 내부가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실습 결과 더 가볍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성능 외적인 부분이긴 한데 전작이랑 비교했을 때 스피커 모듈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SSD 슬롯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거 하나 외에 나머지 하나를 추가로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램은 온보드 방식이라 교체하거나 추가를 할 수는 없는데 대신 램 클럭은 많이 올라갔네요. 그럼 이제 CPU 성능을 테스트한 시네벤치랑 내부 구조로 확인했으니까 이제 그럼 그래픽 성능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게임 성능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도 알아봐야겠네요. 요즘 그래픽 테스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툴인 3D마크의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점수가 정말 많이 올랐죠. 2배 넘게 좋아졌습니다. 와, 그래서 이번 인텔 CPU 진짜 잘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수를 보니까 이상한데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바로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이랑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이랑 벤치마크 기준으로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제 영상을 아마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하실
하실 거예요. 제가 내장 그래픽카드랑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 벤치마크 테스트 비교했을 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같은 내장 그래픽카드면은 두 개의 점수 차이를 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내장 그래픽카드, 하나는 외장 그래픽카드 이러면 두 개의 3D 마크 점수 비교하는 거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왜 무의미한지 한 번 더 증명해 드릴게요. 게임 테스트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게임 테스트 결과 보여드리기 전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실용용 제품이라 그런지 이 온도 센서에서 읽어내는 CPU 온도값이 좀 비정상적입니다. 이게 0. 몇 초마다 막 40도씩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이 온도 센서 좀 고장난 것 같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키보드 부분의 온도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롤을 먼저 돌려볼게요. 사실 롤은 내장 그래픽카드 버전이든 외장 그래픽카드 버전이든 그래픽카드보다 CPU 성능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내장 그래픽카드 외장 그래픽카드 차이를 보여주는 게 좀 제대로 나올까 싶었는데 나오더라고요. 먼저 처음에 롤을 최고 옵션으로 맞춰놓고 게임 플레이를 돌렸을 때 200프레임 넘게 나오는 거 보고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 혼자 테스트할 때 기준이고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라인전을 해보니까 그리고 한타가 벌어졌을 때 보니까 좀 더 프레임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프레임을 굉장히 잘 뽑아요. 일반 라인전에서 최고 옵션 기준으로 150프레임 이상을 뽑아줬고요. 정말 격렬한 한타가 벌어져도 120에서 140프레임 유지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끊김이 하나도 없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내가 1.2kg짜리 휴대용 노트북 그램을 리뷰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프레임이 잘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그램 프로는 주사율이 되게 많이 올라가서 실제로 게임할 때 체감이 정말 많이 돼요. 물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 기준이고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은 전작과 비교해서 성능이 많이 올랐지만 확실히 외장 그래픽카드랑 비교했을 땐 성능 차이가 좀 나긴 나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셨으면 그래 외장 그래픽카드 성능 좋은 건 알겠는데 저 정도면 그냥 내장 그래픽카드 사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롤은 그래픽카드보다 CPU의 성능을 많이 받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고사양 게임으로 가면 외장 그래픽카드 있는 모델이랑 내장 그래픽카드랑은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롤보다 조금 더 고사양 게임인 오버워치2를 돌려볼게요. 과연 이 정도 게임에서도 그램 프로가 144Hz 모니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144프레임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근접하게 뽑아냅니다. 근데 이거는 훈련장 기준이고 실제 게임을 하게 되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실제 게임에서도 보시다시피 프레임을 굉장히 잘 뽑아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끊김 전혀 없고요. 제가 비록 게임 옵션은 낮음으로 설정하긴 했지만 해상도도 최대 해상도에 저는 렌더링 스케일도 100%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오버워치2가 예전 오버워치2보다 패치가 좀 많이 되면서 요구 성능이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확실히 그래픽카드가 더 중요한 게임답게 롤에서는 그래픽카드의 소비 전력이 거의 30W급이었잖아요. 근데 오버워치2에서는 지금 외장 그래픽카드에 소비되고 있는 소비 전력이 거의 45W 가까이 되는 거 보이세요? 이게 65W 어댑터를 쓰는 예전 일반 그램은 조금만 돌리면 20W로 막 소비 전력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번 그램 프로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은 제가 1시간 내내 돌려도 45W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훨씬 더 고사양 게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즘 정말 핫한 피해 거짓입니다. 사실 처음에 피해 거짓을 여기서 해보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 이런 초경량 노트북에서 피해 거짓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피해 거짓은 보통 게이밍 노트북에서 돌리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얘가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그냥 해내는 것도 아니고 60프레임 이상을 방어해내요. 심지어 평균 프레임보다 훨씬 중요한 끊김이 없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끊김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1% 로우나 0.1% 로우 값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준수하게 방어를 잘하죠. 이걸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로 해보면 바로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은 프레임 자체도 이렇게 40프레임, 30프레임 이렇게 낮기도 한데 1%, 0.1% 프레임 자체가 엄청 낮게 나와서 정말 실제로 할 때는 끊김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근데 사실 내장 그래픽카드로 피해 거짓을 이 정도까지 돌릴 수 있다는 것도 꽤나 대단하긴 해요. 왜냐하면 전작인 2023년도 그램에서는 프레임이 이거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와 확실히 진짜 이번 그램 프로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이 성능이 좋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뭔가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램 프로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에서는 성능 옵션에서 최대 성능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내부의 팬이 굉장히 빠르게 돌다 보니까 소음은 그만큼 좀 커져요. 근데 이거는 원래 게이밍 노트북이든 이런 휴대용 노트북이든 고성능 작업하게 되면 소음이 다 큽니다. 그리고 확실히 어댑터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어댑터의 무게도 조금 더 무겁긴 해요. 그래서 이번 그램 프로는 소음이 좀 나더라도 고성능을 원할 때 이렇게 최대 성능 모드로 돌려서 실제로 고성능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올도해서 이렇게 만든 제품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발열인데 이번 그램 프로 발열 관리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까 쿨링 시스템 제가 보여드렸을 때 그램 프로가 발열 관리 잘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제가 1시간 동안 게임 돌리고 키보드 부분의 온도를 한번 재봤는데요. 예전에는 온도가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예민한 중앙 부분이랑 왼쪽 부분에도 좀 온도가 좀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높은 부분의 온도가 가운데가 아니라 게임할 때 손이 잘 안 닿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났고요. 그리고 이때 최고 온도가 전작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할 때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부분의 온도는 40도가 채 안 되는데
이게 쿨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뜨거운 바람을 양쪽으로 빼냈다고 해도 이렇게 얇고 가벼운 노트북에서 이 정도까지 열 관리가 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성능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지금부터는 성능 외에 진짜 많이 바뀐 다른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키보드입니다. 일단 이 키보드에 대한 저의 평가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키보드도 진짜 좋아졌습니다. 일단 키보드 타건감부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키보드 타건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깊게 눌러지냐, 스트로크의 깊이였어요. 근데 최근에 노트북 제조사에서 하나둘씩 스트로크의 길이를 줄이면서도 제품이 튀어오르는 반발력이나 누르는 힘값을 좀 조절해가지고 타건감을 올리는 기술 혁신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LG 그램 프로에도 드디어 그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거랑 전작 그램이랑 비교해보니까 2023년도 그램은 스트로크의 길이가 깊긴 하지만 키감이 되게 가볍고 반발력이 조금 부족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번 그램 프로는요, 스트로크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반발력이 훨씬 좋아서 타건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램 2023년도 버전은 누를 때 슥슥슥슥 소리가 나왔다면 그램 프로는 틱틱틱틱 소리가 나는데 실제로 써보면 타건감이 굉장히 경쾌해졌고 스트로크를 더 줄인 덕분에 제품 두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었던 걸로 보여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 키보드 부분에서 어쩌면 이번 그램 프로 전체 통틀어서 이 부분을 가장 감동받긴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일반 그램 영상에서 위에 잘 안 쓰는 뭐 보안키라든지 비행기 모드, 읽기 모드 막 이렇게 잘 안 쓰는 것 좀 빼고, 그리고 펑션 키를 항상 쓸 수 있는 펑션 락 기능 그런 것도 좀 넣어두고 성능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는 성능 조절 기억에다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그 모든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말한 그대로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기능 키들을 먼저 쓸 수 있게 해주는 펑션 락 기능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성능 조절할 수 있는 기능 키 여기다 바로 넣어줬고요. 잘 안 쓰는 비행기 모드라든지 리더 모드라든지 그런 거 다 빠지고 여기 있는 마이크 음소거 버튼, 카메라 끄는 버튼, 이런 회의할 때 많이 쓰는 기능들을 여기 이렇게 넣어줬어요. 와, 진짜 테크 유튜버로서 이런 부분에 좀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LG 키보드 담당자분 정말 오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스피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전작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스피커 유닛 자체가 커져서 그런지 저음에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목소리가 되게 멀리서 들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 싹 사라졌고 저음 탕탕 두드리는 느낌은 정말 많이 좋아져서 스피커 전체 소리 퀄리티가 완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테스트 해봤을 때는 볼륨 자체가 조금 많이 안 올라간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제품 기준으로는 기본 세팅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램 프로그램 중에 돌비 액세스라는 앱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기본으로 설정이 음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악 세팅이 굉장히 기본 볼륨이 낮습니다. 근데 이거를 동적 모드로 바꾸거나 다른 프리셋을 실행시켜 주잖아요. 볼륨이 거의 한 1.5배는 더 커지면서 소리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이거는 출시할 때 동적 모드를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휴대용 노트북에서 무게, 두께, 성능만큼 중요한 배터리입니다. 사실 이번 그램 프로는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90W시지만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77W시로 일반 그램 대비해서 용량이 살짝 줄었잖아요. 근데 화면 주사율은 144Hz로 정말 많이 늘어났고 화면 밝기도 더 밝아져가지고 사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조금 걱정되긴 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그램 프로 배터리 사용 시간 완전 대박입니다. 사실 원래 그램도 배터리 사용 시간이 정말 긴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 그램 프로는 훨씬 더 좋아요. 먼저 실사용 조건보다 훨씬 가혹하긴 하지만 화면 밝기를 최대로 하고 이렇게 영상을 계속 재생해봤습니다. 결과는 그램 프로, 특히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이 일반 그램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영상을 재생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은 테스트 중에 자꾸 에러가 생겨서 일단 먼저 내장 그래픽카드끼리만 배터리 성능을 비교해봤는데요. 그램 프로가 확실히 작년 그램보다 훨씬 더 배터리가 오래가죠. 에이, 저 정도 가지고 훨씬이란 말은 좀 그렇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최대 밝기 기준이라고요. 그리고 그램 프로는 일반 그램보다 최대 밝기가 100니트 이상 밝아요. 그러니까 그램 프로가 일반 그램보다 훨씬 더 가혹한 악조건에서 테스트했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훨씬 더 오래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그럼 같은 밝기 기준으로 하면 배터리 차이가 어떻게 돼요?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내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수준인 250니트 기준으로 맞춰서 똑같이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사용 시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램 프로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이 무려 일반 그램보다 3시간이나 더, 그러니까 무려 14시간 동안이나 영상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와,
와, 이건 진짜 노트북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박인지 아실 거예요. 사실 이 결과만 딱 놓고 보면 그냥 작년 일반 그램이 배터리 시간이 그냥 뭐 보통이거나 짧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램 배터리 테스트를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배터리 테스트 기준을 50% 밝기 기준으로 하긴 했는데, 그때 다른 노트북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영상 뭐 많이 돌려봐야 10시간 돌리며, 그램은 그때 혼자 16시간 동안 영상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 기본 그램도 배터리는 진짜 좋은 편이었는데, 이번 그램 프로는 진짜 그거보다 훨씬 더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진짜 그램도 그램이고 LG도 LG인데, 이번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전력 대비 효율, 전성비가 정말 좋네요. 다만 여기서 예상과 조금 다르게 나온 조금 이상한 점을 꼽자면, 배터리 용량이 더 많은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이 내장 그래픽카드보다 배터리가 더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LG에서도 그렇게 스펙상 더 오래 간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가진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은 실효용 제품이라 테스트 중에 에러가 뜨거나 테스트가 완료돼도 사용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게 나와서 이건 양산품으로 나중에 다시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양산 제품이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보다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이 더 배터리가 오래 간다면, 이번 그램 프로는 진짜 배터리 성능은 완전 초대박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하드웨어 부분은 거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LG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그램 프로는 기본적으로 니어바이 쉐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이렇게 되게 편리하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이폰과 파일을 주고받으시려면 이렇게 그램 링크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램 링크에 LG 노트북 쓰는 분들이 정말 원하는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바로 이 LG 그램 링크를 이용해서 모바일 기기랑 연결성을 훨씬 더 강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노트북에 바로 미러링하는 모바일 미러링 기능도 있고요. 이런 태블릿을 그램의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 LG 그램 링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공유 기능이라고 해서 윈도우와 iOS,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같이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번 그램 링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때까지 LG 노트북은 확실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이번 그램 프로 만들면서 하드웨어적으로만 신경 많이 쓴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 다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테스트용 제품이라 이 키보드 마우스 공유 기능이 예상만큼 막 빠릿빠릿하게 되진 않던데, 양산품 나올 때쯤에는 이거 그래도 훨씬 더 업데이트 될 거라고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거의 다 설명드렸고, 이제 몇 가지 부가적인 거 좀만 더 설명드리자면요. 입출력 단자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켄싱턴 락 단자랑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은 없어졌네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이게 단순히 회의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순 카메라가 아니라 윈도우 헬로우 얼굴 인식 기능을 지원해서 편의성이 정말 좋아요. 다만 얼굴 인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문 인식 센서는 여기에 따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램 프로는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과 외장 그래픽카드 모델 모두 인텔에서 고성능이면서 휴대성과 기능이 뛰어난 제품에게만 주어지는 인텔 이보 에디션 인증을 받았습니다. 와, 진짜 이번 제품의 두께와 무게 생각하면 충분히 받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LG 그램 프로에 탑재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는 기기 자체에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별도의 NPU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NPU를 이용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스테이블 디퓨전 그런 거 제외하고는 막 체감될 정도로 엄청 좋은 건 없어가지고, 이건 좀 미래를 위한 기술이라 판단되어서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분석한 이번 LG 그램 프로였어요. 저 솔직히 이번 그램 프로 처음 딱 봤을 때 좀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왜냐면 프로 모델이니까 당연히 일반 그램보다 가격은 더 비쌀 수밖에 없고, 또 RTX 3050은 또 뭐야, 이러다가 몇 달 있다가 또 RTX 4050 그램 프로 짠 하고 출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거 그냥 내가 리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가격은 LG에서 1월 2일 오후 8시 LG닷컴에서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 가격과 혜택으로 준비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왜 RTX 4050을 넣지 못했는지 히스토리를 이렇게 좀 듣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번 그램 프로를 제가 진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진짜 LG에서 너무 공들여서 잘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길게 자세하게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 그램과 비교하면은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그냥 조금 바꾸고 프로 붙였다, 그게 아니에요. 전작 그램보다 두께도 정말 얇고요, 무게도 좀 더 가벼워졌고, 디자인도 훨씬 더 예뻐졌고요, 쿨링 시스템도 정말 좋아지고, 그래서 발열도 정말 잘 잡았고요, 스피커 성능도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키보드 타원감도 좋아지고, 배터리 성능은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좋아졌고요, 심지어 소프트웨어까지 1년 만에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증명하고 분석하고 설명해드려도 에이, 테크몬 광고니까 저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제 이름 걸고 말씀드릴 건데, 이번 그램 프로는 진짜 잘 만든 휴대용 노트북이에요. 이 디스플레이 크기가 16형에 이 1.1kg, 1.2kg 하는 이 휴대용 노트북을 막 1kg 중후반대, 2kg대 그런 노트북
노트북들과 비교하면서 뭐 성능이 어떻네, RTX 4050이 어떻네 이러면 뭐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전 진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고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전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거는 1월 2일 날 이 제품의 할인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부디 LG에서 가격도 잘 내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잘 해서 실제 양산 제품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게 그렇게 만들어서 2024년도에서는 LG가 정말 노트북 열심히 만든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괜찮았으면 열심히 했거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